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3페이지에 있는 인수정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숫자를 넣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런데 약간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하고 연관성이 있긴 한데, 자, 인수정리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딱 나누어 떨어진다. 숫자 같은 경우도 딱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인 거지. 없는 거지. 나머지가 안 생기고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 어떤 식이 있어. 이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어. 나머지를 구해보니까 이제 넣겠지. 이게 나머지잖아. 그치? 나머지가 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 떨어진 거지. 우리 앞에 나머지 정리해서 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나머지를 1차식 할 때 이렇게 넣기로 했잖아. 이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쵸? 어떤 요거로 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먼저 어떤 식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나머지잖아. 대입한 게.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지. 인수정리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 딱 0이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넣었더니 딱 0이 됐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이 되는데 한번 볼까? 어떤 식이 어떤 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이게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그 다음 나중에 뒤에 나왔지만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배웠지만 이게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몽만 생기고 나머지는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써줄 수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로 잘랐을 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인수거든요. 이 fx가 이런 인수를 갖는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인데 잘 한번,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겠지만 너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했더니 0이 된다. 또는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제풀이로 갈게요. 자, 밑에 예제 3번이 있어. 이런 다항식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했더라? 그래. 넣으면 0이 되니까 P2가 0이 딱 돼야 돼요. 이게 나머지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대입하면 되죠? 이게 0이 되니까 A 값은 계산을 해보면 너희가 이건 계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뭐 이거 별로 또 어렵지. 자,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쵸? 대입을 했을 때, 그치?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지. 일종의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나머지를 구한 게 0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해볼까?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 x자리에다가 3, 이게 0 되는 값이 3이잖아요. x는 3. 이걸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3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3, x자리에 다 넣어야겠지? 빼기 9는 0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12예요. 요것도 너희가 나누어 떨어지면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a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문제 유형이니까. 자, 문제 5번을 한번 보자. 이번에는 좀 식이 여러 개인데 얘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뭐니?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정리를 두 번 얘기할 수 있겠네. 그쵸? 인수정리에 의해서 둘 다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일종의 하나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x-로 나눠 떨어지니까 p1이 0이 될 거고, 또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p-5도 0이 되겠네요. 그쵸? 인수정리에서.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보자. p1은 2를 다 넣게 되면 a, 여기 1의 제곱이니까 b-5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3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 p-5는 요건 이렇게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자, 너희도 천천히 만약에 혼자 공부할 때 이거 교과서 문제야.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하면 요걸 정리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5a 마이너스 b는 5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요식과 아까 1식 나왔죠? 2식 5a 마이너스 b는 51이라는 이 2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그죠?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 답은 너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a는 9와 b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걸 가지고 인수정리해서 넣으니까 0, 0에서 연립 푸는 거야. 뭐 계산이니까. 자, 중요한 건 인수정리는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대입해서 0. 다른 얘기를 하면 나머지로 구했더니 0.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자,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뭐 되게 대단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립제법을 너무나 많이 고등학교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못하면 우리가 계산을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한번 볼게.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로는 나머지밖에 못 구해. 그런데 요 1차식, 요 개수가 1인 거야, 얘들아. 요 개수가 1인 이런 거로 나누었을 때 얘는 고맙게도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직접 구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숫자, 앞에 개수들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목과 나머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밖에 못 구했는데 조립제법은 직접 나누지 않고도 앞에 개수들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야. 1차식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볼게요. 뭐 이거 원리는 그렇게 뭐 중요한 원리는 아니니까 한번 볼게. 만약에 너희 보고 이런 식을 3차식을 이런 1차식으로 나누래. 그럼 막 나눠가지고 막 목과 나머지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조립제법이라는 계산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조립제법 계산법 볼게요. 일단 여기 개수들을 여기 앞에 개수들 있지? 이 개수들을 이렇게 딱딱 띄어서 쓰세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그리고 이런 모양을 쓰는 거야. 이런 모양을 쓰고 요 자리에는 뭘 쓰냐면 너네가 이 1차식으로 나누기로 했잖아. 이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0을 딱 써.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로 가볼게. 지금 이렇게 개수들을 다 쓴 게 여기 있고 자, 요게 0이 되는 걸 썼어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처음 숫자는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내려온 숫자하고 얘하고 곱해. 여기 곱하라고 돼 있지. 얘랑 곱해요. 곱해서 이쪽으로 가는 두 개 곱해서 이렇게 요 위로 올려.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는 항상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더하니까 4가 나왔지? 그럼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4랑 여기를 계속 써먹는 거야. 얘랑 곱해서 여기다 또 나. 자, 그 다음에 얘랑은 더해.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얘랑 또 곱해서 여기다 갖다 써. 그리고 얘는 더하니까 12.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처음 거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또 곱해, 더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번 딱 끝나고 나면 이걸 왜 이렇게 딱 쳤냐면 요 마지막 숫자가 진짜 나누기를 해보면 얘가 나머지가 되고 이게 이제 몫이 되는데 너 생각을 해봐. 이게 3차였잖아. 근데 1차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2차가 몫은 2차가 될 거야. 어떻게 쓰면 되니? 어찌 보면 이거야. 3x제곱 4x 그 다음 숫자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나머지 12. 자, 이게 왜 좋으냐면 이게 이렇게 직접 안 나누고 이 개수들만으로 나머지뿐만 아니라 목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물론 1차식인 경우에 하나는 거야. 그럼 한번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건 두 개 다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개수를 써야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5, 1, 6. 개수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0 되는 1을 쓰는 거야. 그럼 아까 어떻게 알았지? 처음 건 내려오세요. 내려오고 곱해. 1, 1은 1,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4. 자, 두 개 곱해. 마이너스 4. 두 개는 더해. 곱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릴 땐 더하면 마이너스 3. 두 개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3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바로 나머지고 얘가 몫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몫은 1x제곱이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 3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쓰면 돼. 2. 근데 x제곱이 없어. 그러면 여기 붙였어? 아니야. x제곱이 없으면 개수가 0인 거니까 반드시 0을 써야 돼. 이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20.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내려오고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이렇게. 자, 그럼 된 거야.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나머지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를 선생님 바로 쓸게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몫은 이게 2x제곱, 이거 이렇게 쓰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대로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이 조립제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념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써먹어. 자, 미적분에 가서도 너무 많이 써먹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못하면 굉장히 너희가 중요한 도구를 하나 사용 못하는 게 되니까 조립제법 계산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뒤로 넘어갈게. 자, 이 문제 의외로 까다롭다. 왜 까다로우냐면 이유가 있어. 그래서 잘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자, 얘를 볼게요. 얘를 이런 1차식으로 나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가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써보면 나는 원래 이걸 구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조립제법을 이거로 하는 거야.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조립제법을 할 때는 요거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서.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지? 옆에 이렇게 개수가 1이 아닌 건 요거로 개수가 1이 되는 거로 해서 조립제법을 해서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 조립제법을 해보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분의 1로 할게요. 2분의 1로 해서 이제 얘 내려오고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계속 해볼게.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1이 됐어요. 그래서 2가 됐겠네요. 그렇죠? 2가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을 그렇죠? 누구로 나누었더니 이거로 나눈 게 된 거야. 잘 보세요. x-2분의 1로 이거로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x-2분의 1로 한 거 같이 된 거야. 자, 요거 의외로 어려워. x-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써버렸어. 이상하게. 그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돼. 자, 그런 상태에서 몫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몫이 이렇게 됐어요. 요거.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여기 0x니까 쓰지 말고 2 이렇게 됐거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가 이렇게. 나머지는 2 이렇게. 그치? 여기 나머지, 요거 나머지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지금 어떤 거로 바뀌어야 돼? 2x-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요 앞에 얘네들이 2가 앞으로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있는 2를 앞으로 뽑아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써지잖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로 바뀌어 얘가? 이렇게 되겠지. 2를 뽑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야. 그리고 이 2를 여기다 다시 곱할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세요? 조립제법을 원래 이걸 못하고 이 x-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곱해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자, 이제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2x-1 드디어 이 모양이 나왔네. 그리고 자, 요거를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구했어. 봐봐. 얘를 요거로 나누었더니 자, 그럼 이제 얘가 몫이 됐겠죠? 몫이 됐고 얘가 뭐가 됐어? 나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 너희가 이렇게 쓰면 돼. 2x-1로 했더니 몫은 얼마가 됐고요. x제곱 플러스 1이 됐고요. 나머지는
2가 됐어요 라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얘를 이렇게 생긴 걸 꼭 이거로 조립제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쓴 다음에 요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이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 자, 아까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런 1차식을, 1차식이 아니라 다항식을 이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상태로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바꾸면 조립제법은 이거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 그거로 조립제법을 쓸게요. 이 세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이 내려오고 두 개 더하고 자, 곱하고 또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몫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쓸게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식을 한번 써서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왜 이러냐면 요거가 조립제법이 x 플러스 2분의 1로 쓴 거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일단 먼저 얘로 나눈 거로 생각을 해서 조립제법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몫이 될 거고 그쵸?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라 이거지. 왜? 문제가 이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2x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다 2의 배수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2로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고 얘를 2를 앞으로 다 뽑아내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걸 다시 여기다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이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나 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2x 플러스 1.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답을 쓸 수 있겠네. 이게 몫이. 왜냐면 이 모양이 됐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제법이 이렇게 이 x 앞에 계속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이제 자 봐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공식을 선생님이 하나 뭐 나중에 파일로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공식이 문제집들을 보면 많이 있어. 그렇지만 이 공식을 사실 이용해서 풀거나 하면 잘못 이해하면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변형을 해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이 뒤에 있는 공식은 필요하면 선생님이 우리가 카톡방에다가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변형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수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중요한 이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미분적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